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2018년 부동산 대예언. 사실 이렇게 네임을 단 거는요,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 관심을 더 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좀 이런 식으로 달아봤고, 이제 1998년에는 IMF가 있었고요. 2008년에는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2018년에는 10년마다 오는 이 악재를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온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을 하자. 1998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보면 10년 주기로 이제 큰 악재가 우리를 덮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모기지론이라고 장기 대출 시스템이 있었어요. 집을 3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제 펀드도 많이 횡행을 했고요. 초기에는 이제 잠깐 경기를 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2004년인가 이 제도를 시작하고 이제 3, 4년 동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이제 그 부분이 다시 이제 돌아온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이때랑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대출 규제 풀어서 전세값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전세값 잡는다고 대출을 풀어서 자기 집 사라 이렇게 하고 돈을 빌려줬죠.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자기 집들을 많이 장만을 했는데, 이건 내 돈은 거의 들어가 있는 게 한 20, 30%, 30%, 40%밖에 안 되고, 신용까지 끌어서 내 돈은 20% 집어넣고 집값이 80%가 부채인 경우도 많아요. 거의 자기 돈으로 집을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제 주위에는 한 5%나 될까? 100명 중에 한 5%도 안 되는 것 같은데 100명 중에 한두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빚을 안고 있다. 핸드폰을 사도 빚을 안고 사죠. 자동차를 사도 빚을 안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좀 정부에서 좀 단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기를 살린다는 핑계로 조장을 하는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놓으면 나중에 이게 부메랑으로 되어서 이게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버텨내는 힘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치인들이 참 개새끼들이 많아서 그래. 이번에 뭐 박근혜, 뭐 최순실, 과거를 돌아보면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믿었는데 북한에다만 돈 대주고 지 새끼들한테만 몇 조씩 찢어주고,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믿었던 전라도 사람들은 제대로 무시를 했죠.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가 건설 사업을 했으니까 건설을 좀 어떻게 일으켜 봐야 되겠다. 4대강 사업해서 얼마 해먹었는지는 몰라요.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벼 파질 못하는 거죠. 박근혜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임기 중에 지금 내임덕을 맞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정치인들은 이렇게 썩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네. 이제 우리나라 부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계부채가 1300조가 넘어가고요. 기업부채가 1000조, 공공부채가 1000조가 넘어갑니다. 공공부채는 이제 정부부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 정부, 기업. 자, 빚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한국은 말 그대로 빚으로 먹고 살고 있는 나라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면 내실을 다져야 하는데 전 국민이 경제관념이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이 예금금리를 웃도는데 예금을 고집하고, 투자의 기본이 되어야 할 주식시장엔 투기와 사기꾼들이 난무한다. 증권회사 직원들을 보면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요. 남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기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믿고 돈을 맡기는 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근본부터 썩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증권사들도
자기들이 이만큼 투자를 해서 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참을 해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 않는 증권사들은, 투자회사들은, 아무래도 죄다 몰락의 길을 걷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집 담보대출, 차량대출, 휴대폰 할부. 이제 무엇 하든지 이제 빚만 들어간다. 이제 수입은 고정되고, 빚만 들어가니 참 살기가 힘들죠. 교육 자체가 개판이고 전 국민이 경제관념이 부족하니까 인식 변화부터가 시급하다. 자, 교육이 굉장히 개판이에요. 우리나라는 수능 공부만 합니다. 수능 공부만 해서 학원 가보세요. 학원 가면요, 수학도 암기를 하라 그래요. 창의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저는 제가 나중에 이제 기업체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요,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아예 뽑지는 않을 거예요. 사고 자체가 멈춰 있어요. 암기로만 잡혀 있고, 그렇게 해서 무조건 변호사, 의사, 뭐 요런 것만 해야 된다. 또 요즘은 뭐 제일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공무원들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죠. 저는 진짜 공무원처럼 재미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니까 예금은 또 이제 안정적이라고 예금을 하고요. 물가 상승률은 밑돌아서 예금을 하게 되면 돈을 계속 까먹는 효과를 만들어가는 게 예금인데, 그 예금을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경제관념이 바닥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제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했는데요. 이제 위기는 곧 기회다. 이제 자산가들은 IMF 때 은행이자만 10% 20%의 수익을 만들었다. 1억 넘으면 1,000만원 2,000만원씩 줬어요, 은행에서. IMF 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그때에 대한 상황을 잘 모르는데 자료들로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 IMF로 부동산이 폭락을 했을 때, 이거 대출을 활용해, 이게 잘못됐다. 이제 자기 돈을 활용해서 집 한 채만 있으면 수백 채를 장만할 수가 있었다. 집 사서 전세 내주고, 또 집 사서 전세 내주고, 집값 좀 오르면 또 팔아서 전세 내줘갖고 한 채 팔아서 세 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인생 역전한 사람들, 이제 가끔 뉴스나 이런 데서 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빚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돌파구가 나왔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문제가 뭐예요? 빚이 너무 많아요. 빚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요즘 차를 팔아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한 달에 얼마씩 할부가 나가는데 60몇만 원씩 나가요. 그리고 1년에 120만 원씩 보험료가 나가죠. 자동차 보험. 그러면 그 돈만 해도 한 달에 70만 원씩은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 내 자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잖아. 그런 기회비용을 어떻게 보면 버려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다시 사업을 하고 하게 되면 차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을 꾸준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 집도 내가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40평에서 살면 부채가 50% 껴있다. 그럼 24평짜리 가서 빚을 뭐 10% 20% 안짝으로 해서 그렇게 좀 빚이 없는 세상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보고요. 이제 위기가 이렇게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이만큼의 현금이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 조금의 현금이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 그래야 그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 여기까지고요. 이제 뭐 공감이 갔다. 좀 좋은 얘기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뭐 그렇게 좀 호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왼쪽 동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따봉 마크, 좋아요 마크 한 번씩 클릭 좀 해주시고요. 뭐 시간이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남는다. 그럼 우리 톡톡이를 위해서 광고도 좀 시청 좀 해주시고, 그렇게 서로서로 도와가는 사회,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맞다. 구독자가 이제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를 할 건데, 그 컨텐츠들은 이제 저한테 이제 궁금한 점들, 질문. 자, 카톡 아이디를 이제 공개를 할 건데요. 그 카톡 아이디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고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컨텐츠가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 순식간에 사장되고 하면 참 제가 또 너무 뻘쭘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데, 원래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하면 저는 이제 말이 잘 이렇게 막히고 하지가 않는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만 서면 쑥스러워서 그런 건지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점점 나아지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전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J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